반복되는 다이어트로 몸의 대사 스위치가 꺼졌습니다. 겨우 뺀 살은 금방 다시 찌고 건강은 무너졌죠. 잠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요. 살은 계속 쪄가면 조금씩 계속 찌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당 수치도 올라가고 혈압까지 올라가는 그런 안 좋은 부분을 겪으면서 이제 삶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체중의 문제를 넘어 혈압, 혈당, 고지혈증까지 비만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닌 삶 전체를 위협하는 병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영양 부족이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과부하, 또 혈액이 탁해지고 체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대체로 안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살이 찌게 되면 이 지방 조직이 염증과 통증도 유발하고 대부분의 어떤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 악화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절도 있게 드시면서 체중 관리만 잘해줘도 이런 성인병이나 만성 피로증후군, 만성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과도하게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는 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이어트의 딜레마, 한방 해독 치료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독소가 쌓인 원인을 해결해 건강한 순환과 회복을 이끄는 한방 내과 전문의 김효진 원장. 과거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을 겪은 뒤 체중이 서서히 늘어났다는 전수진 씨. 다리 통증까지 찾아와 한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처음에 무릎하고 발목이 아파서 여기 다른 지인을 통해서 제가 왔었거든요. 원장님한테 무릎하고 다리하고 아프다고 발목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침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그 뒤에 결과를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을 받아서 집에서 이제 먹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무릎하고 발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살도 좀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렇더라고요. 체중은 관절 건강과 직결됩니다. 불어난 살이 관절에 무거운 하중을 더하기 때문이죠. 처음 내원 당시 키 158cm에 체중은 81.5kg. 과체중 진단과 함께 높은 체지방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관절 통증과 관절염은 체중과 매우 밀접합니다. 이 체중이 1kg만 늘어도 허리랑 무릎에 하중이 3kg 이상 걸리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 체지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 조직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관절이나 혈관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만 많이 줄여줘도 허리, 무릎, 발목, 발 뒤꿈치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기도 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체중과 체지방 그리고 건강 지표까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진님, 우리 지난 3개월 동안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체중이 한 81kg에서 67kg가 되면서 14kg 빠지셨고요. 그리고 그중에 체지방이 거의 10kg. 그 다음에 이게 허리둘레가 사실 내장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17인데 5가 줄어서 12. 9부터 정상이니까 조금만 더 빼시면 내장 비만이 드디어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기로 웬만하면 여자분들 키가 뭐 크시든 작든 뭐 체격이 떠나서 웬만하면 60에서 62. 또 수지님이 목표 체중이 또 그 정도. 웃자. 웃자? 네, 좋아요. 그럼 요새는 좀 많이 안 아프세요? 전혀. 손도 안 불더러 발목하고 무릎하고도 안 아프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상쾌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막 얼굴이 뻘갰잖아요. 네. 네, 뻘긴 그것도 지금 없어요, 전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참 처음에 원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막 땀도 흘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야기한 도중에 땀보다 그런 부분도 없고. 급격하게 쪘던 살을 가리는데 급급했던 지난날. 3개월 동안 12kg을 감량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되는 복부 지방, 잘 빠지지 않는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침 치료로 지방 분해와 순환 개선을 돕는데요.
몸의 변화가 느껴지니 다이어트가 점점 더 즐겁습니다. 그전에는 옷도 안 맞았고 뭐 입는 것도 고무줄 있는 거 입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옷을 한 5, 6년 정도 전에 샀는데 쪄가지고 못 입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뿐하게 지금은 입고 신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수지님처럼 이제 많은 다이어트 시도를 하는 분들이 상당수 습담이 잘 쌓이는 체질입니다. 이 습담이라는 거는 수분이 정체가 잘 되고 담은 지방과 염증을 얘기하게 되는데 원래 또 타고나기를 이제 위가 크고 또 이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체내에 저장하고 모으는 기운이 강한 체질들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살찌기도 쉽고 잘 붓기 때문에 이 체질의 어떤 병리적 특성인 습담을 치료하는 약들이 이제 다이어트 한약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때론 무기력증을 부르기도 합니다. 40대 후반 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일단 생활하는데 너무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곤하고 잠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요. 사람이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게만 되고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음까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이제 받으러 갔었거든요. 이렇게 안 좋게 나왔어요. 살이 찌니 몸은 무겁고 움직임은 줄었습니다. 쉽게 피로가 쌓이고 고지혈증과 갑상샘 이상까지 겹쳤습니다. 불면과 피로, 우울감까지 더해지며 삶 전체가 점점 무거워졌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야채 이런 거 샐러드를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도 부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먹어도 배가 안 고프시다는 거네요? 네네네, 안 고파요, 진짜.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이거 먹고 있어요. 저녁마다 배달 음식에 의지하며 체중은 75kg까지 불어났었는데요. 한약으로 식욕을 조절하며 체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는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는 진짜 참아가면서 음식을 참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요가 더 빨리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목표한 양에 도달하면 그냥 막 폭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식 조절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없고 배고픔도 좀 없는 편이고. 치료받은 지 석 달,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체중과 내장 지방뿐 아니라 자율신경계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3개월 동안에 요 인바디 결과도 한번 볼게요. 지금 막 오셨을 때 그때 74.9에서 지금 거의 한 14kg 가까이 빠지셔가지고 이제 빼야 되는 몸무게가 한 4.7kg. 네, 딱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내장 지방이 9를 넘어가면 표준 이상인데 이때 14였다가 7이 되면서 반토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내장 지방이 완전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축하드려요. 이 허리가 날씬해야 갱년기 증상도 훨씬 완화되고 그다음에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혈액순환,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검사를 했었었는데 이게 요 인체 그림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나면 좋고요. 빨간색이 많이 나타나면 혈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시우님은 49세라는 갱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갱년기는 한의학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지고 신장의 물기운이 마르는 것인데요. 마치 윤활유와 냉각수가 마르면 엔진이 더 가열되는 것처럼 피가 마르고 심장이 열까지 차게 되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져서 가슴이 답답하고 잘 두근거리고 잠도 불편해지고 또 혈관과 관절의 노화가 빨라지면서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시우님도 이 상열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황련, 치자, 석고, 지모와 같은 심장과 위장에 열 내리는 약재와 또 생지향, 맹문동, 당귀와 같은 음혈을 보충하는 약재를 같이 썼기 때문에 살만 많이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갱년기 증상인 상열감, 안면 홍조, 피부 트러블, 피부 안색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인상이 달라질 만큼 살이 많이 빠졌네요. 특히 갱년기의 불편한 증상은 완화되고 생활의 활력까지 회복됐죠. 이전에 입었던 옷을 입어보는데 석 달 동안의 변화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전에 입지 못했던 옷을 입어보니 옷태가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전에는 아들을 못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들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도 전에는 집이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안일도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가며 운동을 해도 체중이 늘고 건강도 점차 나빠졌다는 문선희 씨.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당뇨 전 단계가 좀 높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얼마 안 되면은 당뇨가 오겠다 싶어서 그래가 걱정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적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침에 등산을 2시간 하고 저녁에는 강변을 2시간 걷고 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전단계 자꾸 계속 올라와. 그게 도로 그죠? 적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살은 또 빠지도 않고 살은 계속 쪄가면 조금씩 계속 찌더라고.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치가 당뇨 정상 범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약까지 복용하다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죠. 특히 우리가 50세를 넘는 시점으로부터는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될 뿐만이 아니라 신진대사율이나 수분대사가 현저히 되지 않다 보니까 식사량이나 운동량 대비 살이 찌게 되는데 이 또 지방이 피하지방보다는 좀 더 내장지방형으로 살이 찌게 되고 이 내장지방이 증가되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고혈당과 같은 이 부담이 같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때는 식사를 나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몸의 에너지 효율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뭔가 이 내장지방과 에너지를 잘 쓰는 능력을 한번 복구시킬 계기가 필요합니다. 배트하고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거든요. 네. 그래 갔었는데 피 검사를 하니까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딱 왔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갖고 어머 어떻게 해서 이래 정상이 되었어요? 이래 물으시더라고. 그래가 제가 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그래갖고 정상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 맞아요. 이게 고지혈,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혈당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지부동이던 체중이 12kg 줄면서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이 됐습니다. 한약으로 부족한 건 채우고 과도한 체지방은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덕분이죠. 개운한 그런 게 있고 운동할 때 그때가 좀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 몸이 너무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내가 기분 너무 좋게 가볍게 좀 그런 거 하고 몸이 무거우니까 좀 늦게 이래 막 걸음이 늦은 걸음인데 지금은 걸음이 너무 빠르다고 그리고 이래 몸에 보고 어머 너무 날씬해졌다 하면서 어머 그러면서 이제 그래 깜짝 놀래. 뭐 계속 하는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 계속 하고 뭐 여들은 좀 몸매 좀 유지하는 거 하고 그래 좀 하고 싶어 지금. 네.
고도 비만으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 남준혁 씨.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kg대에서 이제 120 뭐 후반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45kg 정도 불었어요. 근데 그게 단기간은 아니고 뭐 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불었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단기간, 어떻게 보면 살이 찌는 데 있어서는 단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살이 너무 찌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효소 다이어트라든지 안 그러면 뭐 자가 그 피하 주방에 이렇게 주워 놓는 자가 주사제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지방 흡입까지, 그리고 양약으로 처방받는 그런 이제 식욕 억제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네에서 해봤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되게 많았고, 조금 빠지고 찌고 하다 보니까 요요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빠지는 체질로 변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뭐 제가 건강상 이제 목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다음에 당 수치도 올라가고 혈압까지 올라가는 그런 안 좋은 부분을 겪으면서 이제 삶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건강이 너무 이제 염려되니까 다이어트를 무조건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살이 계속 찌고 그다음에 당 수치도 올라가고 이런 안 좋은 게 악순환되면서 특히 몸에 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앉아있기도 불편하고 생활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죠.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주사제부터 지방 흡입까지 해봤지만 그때만 잠깐 빠지고 다시 요요로 돌아왔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점점 높아졌는데요. 손발 저림과 불면까지 겹치며 삶의 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해독 치료에 도전했습니다. 요즘 분들은 뭐 뭔가 영양이 부족하거나 결핍해서가 아니고 음식을 과잉 섭취하거나 밤에 먹으면서 과부하로 인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해독이 또 필요하고, 특히 우리 준영님 같은 경우는 또 고도 비만이고 특히 또 내장 지방이 증가되면 사실 이게 독이 많은 거거든요. 그만큼 다이어트에 앞서서 독소 배출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을 권해드렸는데 네. 좀 하고 어떠셨어요? 일단은 기존에 손도 발도 좀 많이 저렸었는데 네. 좀 손발 저림이 없고, 네. 네, 그게 너무 좋아졌고 그게 좀 신기하고, 그다음 네. 잠을 너무 잘 자요. 예. 그 원래 계속 자다 깨고 안 그러면 잠을 좀 못 이룬 때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머리 대고 눈 뜨면 아침입니다. 눈 뜨면 아침. 요즘 사람들이 사실 뇌가 엄청 피곤하거든요. 자율신경계가 다들 지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주기적으로 맞는 목 어깨, 네. 그게 좀 스트레스 근육도 풀어주고 또 해독 자체가 간의 피로를 많이 풀어주거든요. 네. 근데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간이 근육을 주관해요. 그래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근육의 피로가 풀어져 버리면 좀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깊은 입면이 좀 더 가능하죠. 일단 배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원래 되게 큰 사이즈인데 그래도 거의 좀 아까 맞았거든요. 약간 타이트는 아니고 조금 그거 했는데 요즘에는 좀 할랑해졌어요.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네. 더 빼야죠. 우리 2자릿수 될 때까지 열심히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실게요. 네, 화이팅. 한 달 동안 5kg을 감량했습니다. 근육량은 유지하고 체지방만 집중적으로 줄었는데요. 불과 5kg 감량이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건강이 좋아진 걸 체감했죠.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어머니 소원이 아들 살 빼는 거. 예, 이번에는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놓은 그 멋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들이 참 많은데 그걸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입을 때입니다. 멋진 옷 입고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좀 더 힘차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은 물론 날렵한 턱선까지 되찾길 바랍니다. 고도 비만 환자는 단순히 식욕을 억제만 해서는 안 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만 지방이 많이 쓰일수록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쓰지 않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20kg 이상 초과된 고도 비만은 지방 대사 스위치가 꺼졌다고 표현할 만큼 병적 비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식욕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지방을 태우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 환자분들이 만약에 거듭된 실패를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지방을 잘 쓰면서 위장을 정상 사이즈로 줄여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이동훈 씨.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해 아침 저녁은 가볍게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무게가 110kg을 찍으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는 이동훈 씨. 혼자 운동하면서 빼보려고 했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때는 운동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몸도 사실 많이 힘들고 직장도 일도 해야 되고 몸도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성공 아닌 성공, 반쯤 성공했다가 바로 요요로 돌아왔죠, 사실. 다이어트 자체는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뒤에 요요도 사실 크게 걱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1인분 이상 먹으면 많이 안 들어가요. 몸에서 받지도 않고, 그리고 먹고 싶다는 사실 생각도 많이 안 들고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널뛰는 식욕인데요. 한약은 이상 식욕을 잠잠하게 만들어주고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저녁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고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고 있는데요.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우님은 이제 내원할 당시에 장례 지도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서 주야가 자주 바뀌고 또 이제 음식도 불규칙하게 드시고 출장도 많으시고 과로는 많은데 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제 체력은 떨어지는 거를 음식으로 보상하려다 보니 표준 체중보다 22kg 이상 초과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또 평소에 음주도 거의 하지 않지만 이제 밤늦게 드시고 과식을 하다 보니까 간과 위장에 부담도 많이 쌓여 있고 또 아무래도 주야가 바뀌는 일을 하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많이 약해진 상태로 이제 피곤한데 뭐 깊은 잠도 못 자고 또 목 어깨도 많이 결리고 혈압이 높아지는 상태로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간은 이제 하는 일이 300여 가지인데 이 간이 밤에도 일하고 때 없이 일하다 보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혈액이 탁해지고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요. 동우님의 경우에도 이제 간에 피로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시오나 정피, 작약과 같은 간에 열을 내리고 피로를 풀어주는 약재를 다이어트 약과 병행 사용하였기 때문에 목 어깨 피로와 또 근육 뭉침이나 그런 만성 피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우선 3개월만 하려고 한 다이어트가 벌써 4달을 넘어섰습니다. 체중은 20kg 이상 줄었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건강 지표도 좋아졌습니다. 짧지만 고강도로 이어가는 운동, 힘들어도 하루 10분은 꼭 지키고 있죠. 얼마 남지 않은 정상 체중의 고지를 향해 도전을 이어갈 겁니다. 잘 때 예전에는 사실 뭐 수면 무호흡증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코도 되게 심하게 골았고요. 깊은 잠도 사실 많이 못 잤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코도 조금 덜 곤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살이 많이 빠지니까 외모가 많이 변해서 일단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것 같고요. 더 열심히 빼서 더 날씬해지기 바래. 건강해지기 바래. 반복된 다이어트로 몸의 대사 스위치는 꺼지고 요요 현상으로 건강까지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는 한방 다이어트. 이제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과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에 독소, 노폐물, 염증이 쌓여가고 체내 순환이 나빠지고 신체 조절 기능과 장기 기능이 약해져 있는 질병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식욕만 억제하려 하다 보면 건강만 오히려 해치게 되고 다이어트 약에 대한 내성만 키우게 됩니다. 환자 본인의 섭생, 체질, 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정확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